경기도 특사경은 폐섬유를 불법 소각한 염색 공장을 적발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는 천사의 열매라 불리는 파파야 수확이 한창입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영유아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섬유를 불법 소각한 염색 공장을 적발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섬유공장 4곳과 폐섬유를 무허가로 공급한 업체 4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헌옷을 사용하면 벙커CU를 사용할 때보다 8분의 1 가격으로 기계를 가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옷과 생활쓰레기, 신발과 청소기 등 플라스틱을 불법으로 소각해왔습니다.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심각하게 배출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인체와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이들 업체는 폐섬유 등 불법 소각으로 취해온 부당이득은 1년에 20억 원가량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섬유 외에 쓰레기를 다량으로 공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소각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10개년 교통복지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시철도 9개 노선을 만들어 사통팔달 경기도를 만든다는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거리는 136.1km, 5조 8,573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9개의 도시철도가 깔립니다. 노선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된 파주선과 광명-시흥선, 동탄 1호선과 동탄 2호선 4개와 시군에서 구상 중인 성남 1호선, 성남 2호선, 용인선 연장, 평택 안성선, 수원 1호선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2009년 8.9%에 불과했던 철도 수송 분담률이 202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이들 9개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에 한해 사업 시행을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때마다 50% 이상의 교통난 해소를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번 사업 계획을 통해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도시철도 사업을 통합관리하면서 교통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문화소외 지역의 작은 도서관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는 천사의 열매라 불리는 파파야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1읍면 1도서관 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도 5억 5천만 원을 들여 17개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마을 도서관 5개소, 마을 도서관 5개소, 이동 도서관 7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순천 서면 배들마을 등 섬과 산간 오지 지역에도 16곳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은 초등학교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도서관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곡성 파파야는 레스토랑 등의 고급 식재료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파파야는 난방비가 들지 않고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며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판로 확보가 용이합니다. 파파야는 5kg 한 상자에 2만 원에서 3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영유아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 달빛동맹 강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볼량 리틀 야구장과 무등 야구장 등에서 달빛 야구제전을 엽니다. 보도에 정영근 기자입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영유아의 엔테로바이러스의 감염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엔테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지역 병의원 소아과에 내원하거나 입원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의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44.6%를 보였던 엔테로바이러스의 검출률이 7월 현재 61.9%로 증가해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증가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오염된 장난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주로 3세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고 무균성 수막염이나 수족구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까지 엔테로바이러스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간 달빛 동맹 강화를 위한 달빛 야구 제전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벌량 리틀 야구장과 무등 야구장 등에서 열립니다. 달빛 야구 제전은 오는 10일 광주 대표팀으로 대성초, 무등중, 광주일고가 출전하고 대구 대표팀으로 본리초, 경상중, 경북고가 출전합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정규리그 맞대결로 펼쳐진 달빛 야구 제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대회가 열리는 8월 11일 대구의 날로 지정하고 대회 기간 대구시 체육회와 체육육상발전 MOU를 체결해 전문체육 분야의 교류뿐만 아니라 2015 광주 유대회와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빛 야구 제전이 두 도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달빛 동맹 강화는 물론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규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무더운 여름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야외 수영장과 안성맞춤랜드 내에 간이식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선영 기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야외 수영장은 어린이풀, 유아풀, 워터슬라이드, 야외 테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전 1회, 오후 2회에 걸쳐 1회당 1시간 50분간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 요금은 성인 3,000원, 경로 우대자와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와 유아는 2,000원입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위해 1회당 이용 가능 인원은 150명이며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영장 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음식 취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립식 수영장 2개동, 유아용 에어풀, 슬라이딩 등 간이 수영시설과 파라솔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13세 이하 초등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의 간이식 야외 수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 주부, 직장인 등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텃밭 활동 및 도시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텃밭 활동 프로그램은 실내 원예 식물을 이용한 원예 접근과는 달리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텃밭 상자와 텃밭 자루 등을 이용해 다양한 원예 작물과 관상과 방제, 식용이 가능한 초화식물 재배 등 도심 속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은 장애 후의 오감을 자극해 퇴화하는 감각을 살려내고 행복감 증대 및 심리적 안정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안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및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원예 활동 프로그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도심 속 텃밭 가꾸기가 원예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과 안성시의 새로운 문화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원예 교육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은 오는 8월 16일까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